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태로 한국 자산 압박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델라웨어 법원이 머스크의 대규모 보상안 지급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간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 마감하며 이틀 연속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금융시장은 이에 즉각 반응했는데요. 미증시에 상장된 한국 ADR은 일제히 폭락했고 코스피 야간 선물은 한때 6% 가까이 급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약 2% 급등하며 달러당 1,442원까지 치솟았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비트코인과 리플이 각각 4%, 11% 급락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계엄 선포 약 2시간 뒤인 새벽 1시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계엄령 해제 요구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해제 결의안 통과 소식에 환율은 상승폭을 줄였고 한때 7%대까지 급락한 MSCI 한국 ETF, EWY는 낙폭을 1.7%까지 줄였습니다. 하지만 포스코홀딩스와 쿠팡은 종가 기준으로도 4% 내리며 개별 종목들은 충격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후 새벽 4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담화문 발표를 통해 약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선언하자 미국 국채금리가 회복하고 한국 개별 종목들의 낙폭도 일부 회복되긴 했으나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특히 전 세계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에 남을 후유증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야당이 내란죄로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겠다 공언한 가운데 탄핵 정국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와 HBM 공급사 SK하이닉스, 또 세계 3위, 5위 전기차 배터리 생산사인 LG엔솔과 SK이노베이션을 거느린 만큼 탄핵 정국의 강도와 기간에 따라 공급망 충격이 예상된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머스크의 100조 원대 규모 보상안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차 판단했습니다. 머스크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요. 혹여 보상 지급이 무효화될 경우 머스크의 경영 관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 테슬라의 주가가 1.6% 내렸습니다. AI 소프트웨어 랠리의 대표주자 팔란티어가 간밤 또 한 번 6.9% 급등하며 52주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페드 램프라는 중요한 정부 인증을 따냈다는 소식인데요. 쉽게 말해 정부의 가장 민감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해당 인증을 얻어내며 팔란티어는 앞으로 정부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US 스틸이 일본 제철에 인수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위대하고 강력했던 US 스틸이 외국 기업에 인수되는 걸 전적으로 반대한다며 세금 인센티브와 관세를 통해 US 스틸의 힘을 다시 키우겠다 밝혔습니다. US 스틸의 주가는 8% 급락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졸트 보고서의 구인 건수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며 해고는 완화되고 노동 수요는 안정되고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예상치를 웃돌며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에 경제 성장의 가능성이 더 부각됐습니다. 또한 간밤에 이어진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서는 전반적으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신하진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는 상황이었습니다. 추가적인 지표를 고려해야겠지만 앞으로 금리 현재 수준보다 하락할 전망이라며 정책 재조정을 지속해야 한다는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력한 상황 속에서 12월 금리 인하 25bp의 가능성이 70%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6일 비농업 신규 고용 지표부터 고용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야겠습니다. 간밤 긍정적인 고용 지표가 공개되었음에도 시장의 주목도는 한국의 계엄령에 쏠렸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현재 상황이 유동적이라며 시민들에게 현지 뉴스를 주시하라고 전했고 유럽연합과 영국도 한국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윤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을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했는데 계엄령이 나온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충격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외신들도 민주화를 이룬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큰 충격이라는 반응입니다.
실시간으로 속보를 전했던 CNN은 한국 현대 민주주의 역사상 지도자가 내린 가장 극적인 결정이라고 전했고, 로이터 통신 역시 한국에 큰 충격파가 던져졌다는 보도를 전했습니다. 브뤼셀 거버넌스 아카데미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 한국 의장은 윤 대통령은 큰 정치적 실수를 저질렀다며 계엄령은 무능의 징후라고 해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이후 연락이 이뤄졌다며 그래도 평화로운 해결을 기대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의회 표결을 존중한 것에 안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상품 소식입니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휴전 소식에도 계속 이어지는 공격과 오펙 플러스의 원유 증산 연기 가능성에 급등했고요. 금리 인하 전망에 달러는 약세, 이에 금값은 반등했습니다.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한국 계엄령 소식에 전장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마감 이후 실적을 공개한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일즈포스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 구독 및 지원 매출이 9% 증가했습니다. 이에 세일즈포스 CEO는 뛰어난 재무 성과를 달성했다며 만족스러운 실적을 내놓은 세일즈포스, 장마감 이후 6% 넘게 급등했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역시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았고 4분기 연간 매출이 26%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강력한 AI 수요에 힘입어 애프터마켓에서 9%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